네, 공략조 하나씩 열어보기 전에 간단한 종목 AS부터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KG 모빌리언스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윗골이 좀 길게 달리긴 했지만 4,940원까지 터치하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목표가 6,000원까지 머지 않았다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KG 모빌리언스는 만약에 뭐 주식 뭐 사야 돼요? 그러면 전 이거 사라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요? 당장, 당장 무조건. 현재 한 보합권대지만 살짝 눌림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KG 모빌리언스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지금 기업만 보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까지 봤을지 모르겠지만 기업만 보더라도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PBR이 0.48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확률, 저는 주가가 물론 모멘텀과 그리고 명분과 이런 것들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런 구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KG 모빌리언스가 바로 그런 구간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 휴대폰 우리가 소액 결제 하잖아요. 소액 결제 국내 1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티몬이랑 UMF에서 미정산, 정산 미지급 상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그런 영업이익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발성 이슈예요. 이런 이슈가 또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이제 회사가 취했던 액션을 보면 됩니다. 뭐냐면 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수를 취득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게 105만 주 취득을 하는데 가격이 얼마냐? 4,22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구간이 4,495원. 그렇다면은 자사주 매수를 한 위의 가격이고 최근에 이제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어요. 12%인데 이때가 왜 이슈가 컸냐면 매각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매각 이슈가 또 나온다면 이 종목은 크게 날아갈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한 가격의 윗단이라면 지금 주식의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우리 회사가 너무 빠졌다 이러면서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한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회사가 보더라도 주가가 너무 빠진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휴대폰 결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티몬이랑 EMF 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면 지금 구간은 너무나 싼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때 목표가 6,000원 드렸거든요. 네. 그대로 홀딩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조금씩 매수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상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목표가랑 손절가 그대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관심주로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남아있는 두 종목이 마스터님 입을 참 간질간질하게 할 것 같은 종목들인데 우선은 태웅 로직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갭상 출발을 했고요. 현재도 강하게 뛰고 있는데 3,580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때 주신 목표가가 4,000원. 정말 머지 않았는데 사실 외국인 수급도 심상치 않고요.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도 될까요? 목표가 넘어갔나요? 그때 말했던 목표가가 4,000원까지는 아직 살짝 남았습니다. 좀 남았네요. 근데 어차피 이 종목이 중요한 건 오늘의 이슈는 사실 삼성과 해외 프로젝트 운송 계약 체결했다. 이슈 때문에 전일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이제 갭상승을 하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종목은 사실은 뭐 후티 방군이라든지 그런 해상 운송 금액에 대한 상승 이런 이슈 때문에 가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중동 분쟁에 대한 부분이 좀 잠잠해지고 후티 반군들이 지금 이런 해운사들을 공격을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갔는데 물론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재 구간이 너무나 저점 구간에 저평가 구간에 그리고 중기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는 초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던 게 뭐냐면 이대로 가면 중기 라인은 그냥 돌파할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중기 돌파하는 가격이 2, 3일 정도 나오고 나서 어저께 삼성과 그리고 이렇게 해외 프로젝트 계약 체결 소식이 있고 나서 오늘 급등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단발성으로 큰 호재가 있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더 위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자, 제가 저번에 이제 추천드렸을 때가 이렇게 지금 중기 라인 아랫단이었어요. 근데
중기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명분들이나 이런 이슈가 충분히 있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KG 모빌리언스와 같이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배당 성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주주 지분이 좀 작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 것도 공시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중기만 넘어가라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기만 넘어가면 날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했던 이런 구간들에서 중기 라인을 넘어가는 목요일 날 흐름 그리고 금요일 날 조정 그리고 어저께 중기 라인이 넘어가면서 오늘 계약 소식이 있으니까 날아갔는데 역시나 중기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중장기적인 추세가 돌아서는 이런 시작점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매물이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중기 라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내려오더라도 이번에는 이 구간이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면 방향성과 추세는 돌아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네. 당일 주셨던 손절가가 2,400원인데요.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는 구간으로 좀 올려잡으면 손절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 주식 엄청 잘하시는데요. 당연하죠. 이렇게 올랐을 때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할 때 네.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보유선 대응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지금 앵커님이 말씀했던 전략이에요. 보유선 대응. 그러니까 수익을 일단 팔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의 수익을 내가 좀 가져가고 내가 그때까지는 좀 보유해보자는 전략인데 저는 일단은 손절 라인에 대한 구간의 보유선을 그냥 중기 라인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기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는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중기 라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트 잠깐 볼게요. 차트 네. 보시면은 중기 라인의 가격이 2,960원 구간이에요. 그렇다면은 좀 여유 있게 2,95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한번 2,950원 라인 땅까지는 보유해보고 만약에 이게 이탈 안 한다면은 더 많이 갈 수 있고 목표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유해보자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는 기존대로 4,000원 대신에 손절가 살짝 더 끌어올려서요. 2,95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이어서 나노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가져와 주셨는데 네, 오늘로 따지면 사실 누적 수익률이 1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노팀은 뭐 제가 나노팀 아닌가요? 이제 김나노팀. 네. 하도 설명을 많이 드려가지고 네. 당황하셨는데 항상 제일 추천하시는 종목이시긴 합니다. 나노팀은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얘가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정말. 왜 안 가? 왜 안 가지? 계속 생각을 혼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 명분이 있으면 고집을 좀 부려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올라가지 않는데 고집을 부리는 건 문제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노팀은 명분이 정말 확실한 종목 그리고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 구간에서 뭔가 올라가려고 꾸물꾸물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저는 갈 거라고 알고 있었고 모든 지금 이 방송에서도 갑니다. 이거는 갑니다. AS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이거 간다고 무조건 한번 담아둬야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나노팀은 전동화 열 관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쓰이냐? 주 고객은 현대, 기아 이렇게 전기차단에 많이 쓰이는 이런 부품을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가야지만 가는 기업인데 최근에 2차 전지단에서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물론 올라간 건 맞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는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페이스X예요. 우주항공. 우리가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작을까요? 클까요? 보면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는 화성 간다 이러고 뭐 트럼프는 화성에 깃발 꽂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더 클 수밖에 없고 스페이스X에서나 지금 우리나라 항공우주청에서도 지금 우주 로켓 발사에 대한 계획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가 큰데 왜 나노팀이냐 하면 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나노팀은 작년 1월 달에 그 스페이스X의 X상형 개필러 지금 열 관리 소재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상 샘플을 보냈어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유상 샘플을 2차로 한 번 더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유상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돈 주고 물건 받는 거잖아요. 아무리 샘플이라고 해도. 그렇다면은 스페이스X에서 1차 샘플 받고 별로라면 2차 샘플 받았겠습니까? 전 안 받았다고 봐요. 근데 2차 샘플을 또 받았어요. 유상으로. 그렇다면 이번에 나올 게 뭐냐면 납품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그러면 자, 차트 이제 볼게요. 어떻게 움직였나 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스페이스 X단에서 한번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노팀이 크게 움직였던 게 이때인데 이때 왜 크게 움직였냐면은 전기차 화재 사건이에요. 인천에서 발생했던.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100% 넘게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전기차가 불이 나면 안 좋겠죠. 화재 끄지도 못하고 끄는 게 어렵고 그러면은 전기차 화재 사건이 일어날 때 한번 크게 가고 그리고 스페이스 X에서 유상 샘플 보냈다는 이슈로만 상한가 갔다면 제가 볼 땐 이번에 2차 전지단에 수급이 붙어서 올라간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스페이스 X 이슈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그게 나오면 이 종목은 중기 라인을 그냥 폭발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설명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거 나노팀은 공모가가 13,000원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때 청약 경쟁률이 2,600대 1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증거금이 5조 6천억이 넘게 몰렸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 기술이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모가 대비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13,000원인데 지금 8,000원 오늘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아무리 못해도 10,000원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단까지는 그냥 홀딩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목표가를 10,000원을 드린 건데 중기 라인이 내려올수록 지금 이런 구간들이 저항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 종목은 중기 라인도 저는 뭐 돌파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좋은 게 뭐냐면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거래량이 는다는 건 뭐냐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도 나노팀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단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스페이스 X의 우주항공 테마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크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정해줬기 때문에 나노팀은 현재 구간도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고 팔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이 꾸준히 밀고 있는 종목 나노팀 마지막 AS로 받아봤습니다. 10,000원대 목표가 한번 끌고 가 보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또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폭발적인 반등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공략주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DR텍 가져와 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프랑스 쪽에서의 이런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영국 총리와도 또 회담이 예측되어 있고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니까 마스터님 약간 바닥주를 확실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DR텍 어떤 모멘텀 살펴볼까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종목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종전되면 앵커님 볼 때는 어떤 게 많이 갈 것 같아요? 재건주요. 재건주? 네. 그냥 뭐 건물 짓고 하는 이런 거? 네. 그러면 전선 투자도 좀 많이 가야 그렇죠. 되죠? 인프라 투자 쪽도 많이 갈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동기업 많이 갔어요. 대동기업 제 네. 추천주였거든요. 추천한 날 뭐 20% 막 가고 목표가 당일날 40분 만에 가고 막 이랬어요. 물론 운이 네.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포인트로 주식을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하단선이 제한적인 이런 종목들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포인트로 주식을 사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명분. 아까 나노팀은 우주항공 테마랑 2차 전지 이런 거. 네. DR텍이라는 종목 오늘 갖고 왔어요. DR텍. 그렇다면 앵커님이 볼 때는 보통 그런 빠르게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건물에 대한 거 굴삭기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빨리 조립식 주택 이런 네. 관련주들도 있는데 오늘 DR텍을 갖고 온 명분은 또 재밌습니다. 뭐냐면 자 이제 지금 종전에 대한 이슈는 더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정상들도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푸틴하고 또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는 이슈도 또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종전이 되면 뭐가 먼저 갈까? 분명히 말했던 것도 이따 갈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종전 휴전을 하게 되면
어떤 걸 먼저 할까? 물론 뭐 재건에 대한 이슈를 먼저 하겠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곡창지대인데 어떤 관련주가 있어? 그러면 농기계 관련주라고 하겠지만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농기계 관련주는 분명히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면 지금 그렇게 넓은 곡창지대에 러시아군이 퇴각을 하면서 불발탄 남겨놓고요. 지뢰 매설해 놨어요. 그렇다면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지뢰 매설한 자리 찾아야 될 거고 불발탄도 분명히 무서워서 농부들이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지뢰 탐색이라 생각합니다. 지뢰 탐색이 먼저예요. 그래야지만 그 넓은 곡창지대에서 우리가 또 밀수화란 걸 또 수출할 거 아니에요. 세계 3대 곡창지대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전쟁하고 나서 밀값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 부분의 피해만 보더라도 117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농업 국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저는 지뢰 탐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 예전에 한번 지뢰 탐색 관련주로 DR택이 한 1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한 번 또 지뢰 탐색 이슈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DR택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지금 이 엑스레이 기술을 가지고 지뢰 탐색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 수술용 이렇게 시스템을 또 주력 상품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치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교정 그리고 지금은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좀 시대가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가 도래를 하면서 아무래도 임플라에 대한 이슈가 더 임플란트죠. 임플라가 아니고 임플란트에 대한 이슈가 좀 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치과나 이런 데서 엑스레이에 대한 사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엑스레이에 대한 시스템 판매하는 거, 하지만 이번에 지금 휴전이 되게 되면 지금 지뢰 탐색에 대한 이슈가 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드리고, 하락을 물론 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번에 하락이 제한적이라면 중기 라인 넘어갈 수 있는 초입이다 설명드리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게 되면 자, 제가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저점에 대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리고 저점에 대한 지지 라인이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왔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 구간에 더 이상 이 주가가 빠지는 걸 원하지 않는 누군가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12월 9일 날 1997원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한 구간에서 이 구간의 저점을 한 번도 이탈 안 했습니다. 한 번 빠질 뻔했지만 지금 2월 3일 날 1999원으로 전저점에 대한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라인에서 지금 쌍바닥이 나왔고 이번에 쓰리바닥이 나온다면 한번 이번에 지뢰에 대한 이슈를 더불어서 중기 라인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3개월 정도의 저점 라인을 지지를 한다는 거는 3개월간의 이 시장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시장 가격은 더더욱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목표가는 중기 라인 넘어가는 3,000원 구간을 제가 한번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 12월 9일의 저점인 1,9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종전 이슈로 사실상 중기 라인 시원하게 넘어뛸 수 있을지 DR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살펴볼게요. DENT 가져와 주셨는데요. 차트 흐름이 참 요즘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데 윗꼬리가 최근에 좀 길게 달렸어요. 이 윗꼬리 양봉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앵커님도 차트 보셨죠? 네. 차트 모양 어때요? 너무 예뻐요. 다 똑같지 않나요, 근데?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게 다 똑같죠? 아, 그럼 아직 모르셨구나. 차트를 보게 되면 네. 물론 정배열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아까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네. 같이. 근데 지금 제가 나노팀이라든지 지금 공략하는 DR택, 지금 DENT 이런 종목들 차트를 보면 다 역배열 종목들이에요. 다 중기 라인 121선이 역배열을 내려오면서 추세를 돌리는 시작점이에요. 거기에 명분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자리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하락이 떨어져도 주가의 손실은 작고 올라가게 되면 이 변곡점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수익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구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똑같아요. 지금 그 전 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한번. 자, 일단은 DENT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 네. 종목은 DENT인데, 자, DENT는 어떤 걸 하는 종목이냐면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종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단에서 수급이 많이 붙었고, 지금 2차 전지단의 종목들이 다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제 초입인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이슈였던 게 저는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할 수 있다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지금 이렇게 그런 거 가장 큰 무기였던 게 히토류였거든요. 히토류도 우리 수출 안 하겠다. 그러면은 전자제품이나 이런 모든 첨단 산업에 지금 관련된 이런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못 만들어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F-35 전투기에 히토류가 350kg가 넘게 들어간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기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자재를 무기로 쓰는 거죠. 지금 외교 카드로 쓰는데 히토류도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튬이 또 있었어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광산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많은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광산에서 너무 리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감산 한번 하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산을 서로 안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나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중국이 리튬을 추출하는 이렇게 그런 액체인데 이거를 수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기술을 우리는 수출 안 하겠다. 그랬더니 반사 이익으로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이슈로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2차 전지단의 이슈가 이런 이슈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DEN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단에 주가가 빠진 이유가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DENT는 실적이 심지어 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단 덕분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흘렀지만, 그래도 2차 전지단에서 수익이 나는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4%, 무려 60억이 좀 발생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단에서 정말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고, 2차 전지단이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돌리는 시작점이라면 이 종목은 더 많이 갈 수 있는 명분이 역시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 아까 전에 앵커님하고 얘기했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될 건데, 이 종목이 또 검사 장비를 만드는 2차 전지 노칭 장비 개발에 착수를 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더라도 노칭 장비를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또 2차 전지단과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점의 종목인데 추세 전환했다와 실적이 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트 보시죠. 자, 차트 보게 되면은 방금 차트 설명을 했던 게, 제가 검정색 라인이 이게 중장기 라인이라고 보면 121선이에요. 6개월간의 종가 평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 첫 번째 돌파하다 실패했고 터치하려다 못했고, 이번에는 정말 기간 조정, 저점에서의 기간 조정을 지금 12월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이 저점을 그리면서 쌍바닥 만들고 중기 라인을 돌파했다면 이제는 중기 라인에 대한 부분의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적이 나는 기업입니다. 억울하게 빠진 2차 전지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추세가 돌아서면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손절면을 짧게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한번 해볼 명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저는 좀 높게 좀 잡아드릴게요. 9,000원 구간, 전고점 넘지 않네요. 전고점 넘어가지 않는 9,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4,500원 자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아래에서 9,000원 살짝 룸을 크게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원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를 보니까 마스터님 저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보이죠? 네, 약간 조금 살짝 보이는 네. 것 같아요. 좀 앞서서 말씀 주셨던 DENT랑 차트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2차 전지 쪽이고, 그렇죠. 보니까 확실히 실적적으로도 뭔가 조금 달라진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포인트 살펴볼까요? 이제 차트가 좀 보였다는 게 좋네요. 이게 사실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하다 보면 네. 우리가 이상형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얼굴, 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이런 뭐랄까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차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자리들, 그런 구간들의 명분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자리를 말했더니 이제 앵커님이 바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강의 때 말하는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가만히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간들의 매물대를 돌파하면 수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저에 대해 제가 만든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좀 탑재하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명분만 찾는다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원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단의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사가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거래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2차 전지가 가야지 가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 종목이 한번 움직였던 날이 있습니다. 한명화성하고 같이 갔어요. 그 종목에 대한 이슈가 뭐냐면 전고체입니다. 오늘 전고체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단에서는 가장 큰 호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지금 원준도 2차 전지단에 전고체 배터리의 이슈로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단에 일단 최근에 수급이 붙은 건 좋지만 더 많이 가려면 실적도 받쳐줘야 되고 또 리튬 가격도 상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2차 전지는 역시나 전기차가 판매를 많이 돼야 돼요. 그런데 화재 사건도 일어나면서 중고차, 2차 전지 그 전기차 중고차도 판매가 둔화가 됐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캐즘 판매 둔화도 글로벌하게 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많이 못 간 거예요. 그렇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클 수밖에 없고 분명히 지금 일본 차는 탑재해서 나온 이슈가 있지만 한국 차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아에서 분명히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차가 나오게 되면 이런 원준 같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 관련된 종목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다 설명이 들고 자 차트 잠깐 볼게요.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말했던 구간들에서 2차 전지 이런 전고체 이슈 때마다 날아가는 흐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 매물을 소화하는 삐레침이 달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매물 소화를 못하고 주가가 빠진다면 지금 자리에서 많이 밀려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그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었던 금요일 날 7% 상승을 하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지만 견고하게 중기 라인 구간에서 딱 지금 머리를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직 밀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자리를 만약에 주봉으로 한번 더 볼게요. 주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주봉은 22평선, 주봉의 22평선은 굉장히 강한 매물대거든요. 그런 구간도 위로 지금 머리를 빼꼼히 들고 올라온 자리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팔 이유는 전혀 없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크게 나올 거라면 당연히 원주는 보호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갖고 왔고 중기 라인 저는 넘어간다 봅니다. 넘어가고 안착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큰 상승 뭐 26%, 21% 이런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를 볼 때 크게 수익을 내고 크게 좀 먹겠다 하면 종목은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 미래에도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으로 큰 수익 내겠다는 거는 그냥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크게 갔던 이런 종목들 그리고 명분이 확실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있는 원주는 지금 자리 굉장히 좋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상단으로 위로 많이 열려있는 전고점 구간까지 14,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8,700원 자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원준 오늘 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8,700원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여기 옆에 달려있는 별이 수익률 100%일 때 하나씩인 거죠? 네, 맞아요. 하나. 그럼 하나는 100%. 하나오션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슈림 로봇이요. 아, 휴림 로봇. 네네네. 아,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럼 200% 지금 달성하신 근데 거예요? 사실 ALT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이 99.6%가 가지고 근데 그날 아깝다. 재밌는 게 네. 뭐냐면 그날의 상한가 자리가 이제 상한가니까 상한가 찍었어요. 그날 99.6%가 상한가가 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안착을 했으면 그 다음날 그냥 바로 별 3개 달았을 텐데 네. 지금 이제 그게 상한가여가지고 그날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아쉽게 0.4 모자라서 3개를 못 달았어요. 네, 오늘 주셨던 공략주들 사이에서 과연 하나의 또 새로운 별을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발굴될 수 있을지 좀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딜사이트 S 김재경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